죽음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마음속에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엄숙하고 성대한 마지막 의식을 떠올리실 겁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빈소를 찾아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중히 배웅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장례 문화는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알고 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놀랍게도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32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마지막 배웅을 선택했답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애도하는 마지막을 상상했지만 무빈소 장례라는 다소 낯선 단어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작은 장례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더 이상 소수의 특별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통계는 이 변화의 물결이 얼마나 거대하고 광범위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예전 같으면 장례식장은 밤낮으로 조문객들로 북적이고 화려한 상차림과 향냄새가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텅 빈 빈소에 무빈소라는 안내판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우선 전통적인 장례식이 유가족들에게 지우는 엄청난 부담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복잡한 절차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많은 조문객을 응대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 그리고 점차 멀어진 친인척 관계에서 오는 관계적 부담까지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충분한 시간조차 없이 너무나 많은 짐을 홀로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의뢰의 굴레 속에서 개인의 슬픔마저 있고 지쳐가는 상주의 쓸쓸한 뒷모습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전통적인 부담감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나다운 마지막을 택하려는 개인의 가치관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깊은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왔듯 죽음의 순간마저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이 현상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깔끔하게 정리된 자신의 유품을 바라보며 생의 마지막을 차분히 준비하는 노부부의 모습처럼, 혹은 나의 장례식 계획이라고 꼼꼼히 적어둔 노트를 들여다보는 노인의 신중한 손길처럼 말이죠. 이제 죽음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간소하지만 진심을 다한 정성스러운 추모 공간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고인을 기리는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진정성을 택하는 현대인의 가치관을 여실히 대변하는 듯합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이것이야말로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지라고 말하는 시니어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개인의 가치관 변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 역시 장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물론이고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대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된 거죠. 과거에는 수많은 친인척과 이웃들이 모여 장례를 돕고 위로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공동체적 연대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독사라는 가슴 아픈 현실과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는 이러한 사회 변화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텅 빈 아파트 복도, 잠긴 문 뒤에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깊은 숙고를 유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빛바랜 가족 사진만이 놓인 노인의 방처럼 가족 없이 쓸쓸하게 진행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는 우리에게 전통적인 장례의 의미와 역할이 과연 지금 시대에도 유효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모든 죽음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처럼 작은 장례의 확산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변화의 징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장례의 확산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변화의 징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현실은 바로 경제적 요인입니다.
고인을 향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는 일은 때로는 상상 이상의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장례식 한번 치르려면 대체 얼마가 들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위한 정성이라지만 상조 회비부터 빈소 대여료, 음식값, 수의, 관, 심지어 고인을 모시는 안치 비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항목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산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눈앞에 펼쳐지곤 하죠. 마치 예측 불가능한 폭풍처럼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찾아오는 경제적 부담은 유가족에게 심리적인 슬픔을 넘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 장례 관련 서비스 비용마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일은 더욱 큰 경제적 허들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가성비, 즉 비용 대비 만족도라는 가치가 죽음 앞에서도 예외가 아니게 된 겁니다. 굳이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화려하고 값비싼 비단수에 대신 고인이 평소 즐겨 입던 소박하고 단정한 옷을 택하고 거창한 상차림 대신 고인이 생전 좋아했던 간단한 음식 몇 가지로 예를 표하는 방식 말입니다. 심지어 장례 관련 전문가들도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가 고인에 대한 존경심을 결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유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주는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약을 넘어 고인과의 진정한 이별에 집중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무빈소 장례나 작은 장례식의 확산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려는 마음이나 현대 사회에 고립된 현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주체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무감이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다운 마지막을 스스로 설계하고 준비하려는 현대인의 용기 있는 선택인 셈이죠. 마치 인생의 마지막 장을 직접 디자인하듯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방식으로 이별을 고하려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죽음을 단순히 슬픔과 애도의 대상이 아닌 삶의 한 과정이자 완성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멀리 떨어진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혹은 우리 가족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고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까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필연적인 과정인 만큼 이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는 곧 우리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성찰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장례 문화의 변화는 단순히 죽은 자를 기리는 의식을 넘어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욱 크고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을 현명하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죽음을 무작정 외면하기보다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